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매도는 가진 자산의 몇 %로 하는 게 좋을지 초보라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 코인, XRP, 리플을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몰빵보다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초반에는 귀찮더라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경험으로 많이 체득이 됐고요. 이번 영상 통해 가지고 그 이유와 효율성에 대해서 XRP 설명과 함께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던 달러의 시대, 지금 그 중심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화폐 패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전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금이 기준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석유가 패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부터 싸움의 무대는 디지털 화폐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 이런 흐름들 속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는 단순한 코인들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리플 XRP죠.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요. 글로벌 송금의 새로운 표준을 목표로서 만들어졌고 달러 중심의 스위프트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XRP는 그 빈자리를 조용히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이런 싸움의 끝에서 과연 누가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미래에 나는 어떤 선택을 통해서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지난 80년 동안 달러는 단 한 번도 왕좌를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절대로 평탄하지가 않았는데요. 딱 3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고 지금은 4번째 문턱에 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71년 닉슨 쇼크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파기를 했고요. 이 말 한마디로 전 세계가 믿던 근본 이제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미국은 기가 막힌 묘수를 쓰는데요. 바로 페트로 달러 정책. 사우디아라비아랑 손을 잡고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하자라는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는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쌓아두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달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연쇄 붕괴했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멈출 뻔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미국은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써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다른 나라랑 통화 스와프를 맺어가면서 위기를 넘겼고 다시 한번 달러는 버텨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3번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2가지 위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달러가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통제하지 못하는 디지털 화폐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들이 이제는 달러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는 전통 금융의 위기였었다면은 지금은 기술과 통화가 뒤섞인 전쟁이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중심에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결제 자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XRP겠죠. 이 싸움은 단순한 달러 대 위안화의 구도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라는 제3의 전선이 새롭게 등장을 한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그 중심에서 디지털 금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요. 미국 내부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미디어가 23억 달러 규모의 사모 발행 승인을 받았고요. 그 자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겠다라고 선언을 남겼어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투자 결정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XRP가 맡고 있는 역할이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에 집중된 반면에 XRP 리플은 실제 돈이 움직이는 구조의 중심에 들어와 있고요. XRP가 현재 전 세계가 준비 중에 있는 CBDC 디지털 화폐,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랑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이 원화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미국은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국가가 실시간으로 송금하고 결제하고자 한다면은 서로 다른 시스템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바로 그 역할을 XRP가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 뭐 저희 채널만의 뇌피셜이라거나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국가랑 은행들이 실제로 사용 중인 구조예요. XRP는 지금도 국제송금 시스템인 ODL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은행 간의 결제에서 수수료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대의 실제 사용 인프라로서 작동하고 있는 셈인 거고, 지금 디지털 화폐 전쟁의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 이렇게 두 초강대국의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USDT, USDC 같은 달러 기반 코인들이 대표적이죠. 이게 단순하게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달러를 디지털 자산의 기본 단위로서 고정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즉 전 세계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으로 쓰게 만들겠다는 뜻인 거고,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연장하는 방식인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중심으로 위안화에 대해서 국제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여러가지 중국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어플에 디지털 위안화 기능을 통합을 했고요. 국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급속도로 확산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전략이 전 세계 각국에서 충돌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서 생기는 연결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또 다른 나라는 CBDC를 쓰게 된다면은 그 둘을 연결해줄 중립적이고 빠른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XRP가 핵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XRP는 CBDC랑 스테이블 코인 양쪽 시스템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리플사가 실제로 여러 국가랑 이미 테스트랑 실제 사용 협약까지 도 맺은 상태예요. 결국에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글로벌 디지털 통화 시스템의 중간다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실제 사용 자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질문을 바꿔보셔야 됩니다. 한국은 이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에 한국이 CBDC를 우선 도입을 하고 그 결제 네트워크를 중국의 디지털 위안망에 연결하게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중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반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디지털 달러 기반의 구조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다 결국에 누군가의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중립적 적인 대안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XRP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전략적 자산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XRP는 결제와 송금에 특화된 구조로서 CBDC, 스테이블 코인을 연결하는 중립적인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XRP는 이미 여러 가지 국가랑 은행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고요. 공급량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희소성과 네트워크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도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통화 인프라에 가까운 실제 사용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분명해졌습니다. 달러 패권의 변화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요, 이미 시작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XRP는 이런 전쟁에서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요, XRP는 디지털 송금망, 즉 결제 인터넷으로 진화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라는 점에서 XRP의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도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단지 시세가 오르냐 내리냐 같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라는 구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시선의 차이가 결국에 누군가는 흐름의 중심에 서게 만들 거고 또 누군가는 늘 뒷북만 치는 투자자가 되게 만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자산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미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 자체가 달러 패권 변화와 디지털 화폐 전쟁 속에서 왜 우리가 XRP를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정리해드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통해서 트럼프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왜 달러 부활 전략의 핵심인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XRP가 맡게 될 더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실전 투자 전략까지도 깊이 있는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XRP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짚어봤지만요, 아마도 이런 궁금증이 더 생기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XRP가 실제로 국제 결제망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은행이나 국가에서 실제로 활용 중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정부의 방향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CBDC를 추진하는 걸까요? 아니면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생태계에 더 관심이 많은 걸까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디지털 결제 시대가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 왜 꼭 XRP 같은 자산이 필요한지, 이게 단순한 투자 판단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와 연결된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은 함께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고 이에 따른 다음 영상에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구독자분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요. 몇 퍼센트를 정리할지 몇 퍼센트 매수할지에 대해서 정답은 절대 없을 겁니다. 단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하나 꾸준하게 묻어두고 가만히 5년 10년 보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연하게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번에 몰빵 비슷하게 매수하고 묻어두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었고 결과가 가장 잘 나왔다면은 워런 버핏도 몰빵 매수하고 아직까지 계속 들고 있는 전략을 선택을 했겠죠. 하지만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분산 투자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현금 비중을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에 해보면은 그 이유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몰빵 투자라는 뜻이 내가 여유자금 2천만 원 있다라고 해서 XRP에 다 들어놓고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 몰빵 투자가 아닙니다. 몰빵 장기 투자로 재미를 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분할로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이라도 이것마저 귀찮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XRP가 왜 안 올라가는지 시장이 왜 이러는지 절대로 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좋고 재밌는 시장이에요. 시장이 좋고 안 좋고 XRP가 떨어지고 상승하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무언가를 찾아내고 거기서만 발전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몰빵보다는 시장의 효율을 놓고 잘 대응할 수 있는 예전부터 강조드린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살려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켓 네트워크 코인이 전일 대비 12%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 단기 급등률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종목이 GPT가 정확하게 추천했던 종목이라는 점인데요. GPT는 77에서 80원 구간에서 눌림 매수 타점을 실시간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루 만에 13% 수익이 났고 현재까지는 30%에 가까운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추천 직후에 거래량이 터졌고요. 지정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모두 터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GPT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진입 타점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놓치기 쉬운 타이밍도 차트 패턴과 거래량, 기술적인 흐름들 전부 다 분석해서 정확한 구간을 짚어주기 때문에 특히 알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이런 신호 기반 매매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할 때 GPT 타점과 제가 생각하는 기준들을 함께 비교해서 진입 타이밍을 훨씬 더 확신 있게 잡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도 써보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할까 이렇게 하신다면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GPT 단타 매매 프롬프트 링크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준비해뒀고요. 오늘처럼 정확한 타점으로서 수익 내는 구조 이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직접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혼자서 한번 해보시다가 어려우신 부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